뭐 전화나 카톡으로는 뭐 죽인다, 동생들 데리고 가겠다, 본인이 신상 공개로 엄청난 상처를 입었으니까 사진을 당장 내리고 피해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이게 한국 남자들이죠. 그렇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아빠들이 그렇게 뭐 협박을 하죠. 예. 저는 협박이 뭐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이름은 구본창입니다. 한국에서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 공개 사이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던 사람입니다. 네, 이혼한 뒤에 아이들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빠들입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는데 명예훼손이라며. 저는 은퇴하고 나서 필리핀에서 코피노 지원 활동을 했었고요. 코피노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필리핀 여성하고 결혼을 했거나 혹은 뭐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갖다 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린 아빠들을 우리가 코피노 아빠라고 하고요. 그 코피노 아빠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거의 뭐 없다시피 했습니다. 한 1%, 2% 정도 됐을 거예요. 필리핀의 코피노 아빠가 한국으로 와서 유흥업소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을 직접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 주먹질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양육비를 안 준 거는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주먹질까지 할 사안은 아니지 않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코피노 아이들이 양육비를 못 받아서 굶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굶는 거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체감이 다르죠. 이 배드파더스 활동은 어떻게 연결되시나요? 이 한국인 아빠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코피노맘들이 한국으로 도망간 한국인 아빠들 찾는 사이트를 했거든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그 코피노 아빠 찾기라는 사이트를 보고서 이제 본인들의 사이트를 기획을 한 거고요. 미지급자들이 신상 공개되고 나서 이쪽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무지 들어올 테고, 미지급자와 본인들 간에 소통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쪽에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배드파더스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그 양육자가 미지급자를 제보하잖아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우선 그걸 확인합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를 어떤 계좌로 입금하라는 그 계좌 번호가 적혀 있어요.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은 미지급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잖아요. 일단 미지급자에게 저희가 그 사전 통보를 먼저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보가 들어왔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자에게 연락을 해서 미지급을 해결해라. 이렇게 사전 통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런데 본인이 지급했다는 내역을 보내지도 않고 또 양육자에게 타협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신상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몇 년 동안 억대 이렇게 넘어가는 체납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그 제보되는 케이스들은요, 양육비를 뭐 몇 달이나 1년 정도 안 줘갖고 제보하는 경우 극히 드물고요. 보통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입니다. 10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양육비가 2억 7천까지 있어요. 밀린 금액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서류를 틱 제보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저히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제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죠. 양육자 본인들에게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혼한 사실, 또 양육비 미지급자라는 사실도 주변에 알려지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제보하기 전에 한 3번에서 4번 최소한 상담을 먼저 합니다. 배드파더스 통해서 약간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거의 뭐 10,000번 이상 가깝죠. 상담 횟수는. 예. 해결된 사례가 한 1,000건이 넘고요. 양육비 안주는 이렇게 일상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 한국에 양육비 피아동의 숫자가 100만 이상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뭐 1,000명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숫자죠. 뭐. 이건 정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답답하냐면요. 내가 양육비를 안 줘도 나한테 아무런 불이익이나 처벌이 없다. 그럼 누가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양육비를 안 준 사람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을 해야죠. 변호사 상담 5분만 정확히 들으면 미지급자가 얼마든지 양육비 안 줄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에서 양육비 관련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장을 보낼 때 그 소장을 무조건 받지 마라. 그 다음 소송이 진행돼서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걸 몰랐다 그러면 이 미지급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거든요. 집에 없었다 몰랐다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현행법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시행되기 2달 전에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가부의 신상 공개 미지급자의 사진이 빠진 거예요. 이름하고 나이하고 도로명에 몇 번 길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나인지 전혀 모르는데 왜 주겠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를 해결했다는 사람들이 다시 양육비 안 보내는 거예요. 매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을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실형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다 집행유예예요. 양육비를 몇 년 동안 안 줘서 몇 천만 원 안 줬어도 나한테 아무런 처벌이 없다. 누가 주겠습니까?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끊임없이 국회나 여가부에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개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미지급 사례가 막 계속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다시 오픈한 거거든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여론 형성에는 기여했지만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유예로 유죄나 처벌하지 않는다 있지만 어쨌든 유죄에다가 방점을 찍었잖아요. 저희는 멘붕이 오는 거죠. 저희가 무슨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뭐 칭찬을 바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1,000명 이상을 도왔고 그래서 그 집의 아이들이 양육비 피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죄라고 하니까 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정신적으로. 네.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시행됐다면 이런 사이트나 신상 공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자진해서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바라는 거는요. 현재 국회에 그 계류돼 있는 그 양육비 법안들이 7개가 있거든요. 이제 총선이 끝나면 자동 폐기될 겁니다. 그 7개 법안이 통과되고 또 여가부의 신상 공개에 미지급자의 사진이 들어가는 거. 그 2가지만 해결돼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